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한반도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네, 제주도에도 사상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질 만큼 매서운 추위였는데요. 북한도 북극발 한파로 저녁에 추위경보가 내려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위도가 우리보다 높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추울 것 같은데요. 오상현 기자, 북한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양강도 해상이 영하 32도, 백두산 지역은 영하 46도까지 내려가는 등 냉동고라고 불러도 될 법한 혹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부 내륙 지역에서 영하 35도 내지 영하 25도 예견됩니다. 여기에 더해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는가 하면 해안가 일부 지방엔 초속 10m가 넘는 강풍까지 몰아쳤는데요. 당국은 저녁에 추위 중급 경보를 내리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동상을 입거나 심장 혈관계통 질병, 이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달려주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강추위 속에서도 각종 새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붉은 깃발을 꽂은 화물차 수십 대가 줄지어 빙판길을 달리는데요. 얼어붙은 땅 위로 쏟아내는 까만 흙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거름입니다. 수백 톤의 질 좋은 도시거름을 마련해서 여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어 새 농사차비로 들끓고 있는 농업근로자들의 요리를 적극 북돋아 주었습니다.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이처럼 이른바 거름 전투를 펼치고 있는데요. 논과 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분 등을 섞은 거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극심한 수해를 입었던 만큼 올해는 이 농사 준비에 특히 더 중점을 두겠네요. 예, 노동신문은 거름더미는 곧 쌀더미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물론 각도 인민위원회, 최신관리국 같은 기관 소속 직원들도 조직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농촌에서는 자체적으로 비료 생산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도시구름 확보는 물론 유기질 온천을 모조리 찾아내가지고 발효균으로 처리해서 작업비료는 정보당 30톤 이상 반출할 목표를. 네, 북한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전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올해도 각 부분에서 새해 첫 전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하는데요.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연일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제철소뿐 아니라 발전소 등 산업 모든 부분에서 전투라는 표현을 쓰며 승리로 이끌자고 다독이고 있습니다. 새해 첫 전투부터 발전소 효율을 최대로 높이면서 전력 생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인지 올해는 새해를 맞는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 북한은 어떻습니까? 예, 새해 처음 출발하는 전차 등 다양한 소식을 전하긴 했는데요. 뜻깊은 새해의 첫 아침, 청진철도국의 수송전사들이 두 줄기 궤도 위에 증송의 기적소리를 힘차게 울렸습니다. 명절 분위기보다는 바삐 돌아가는 산업 현장의 풍경이 부각됐습니다. 룡담 세민트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새해 첫날부터 세민트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방송에서도 새해가 되면 여러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그러던데요. 네, 올해는 영재를 다룬 프로그램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던데 어떤 내용이죠? 네, 3살부터 6살쯤 되는 어린이들의 특별한 재능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987 곱하기 23,698 나누기 12,369. 5살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할머니가 불러주는 복잡한 계산을 하는데요. 만 단위가 넘는 수식인데 더하기 빼기뿐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까지 계속 반복되네요. 10만 2,174 7 오늘 정말 잘했구나. 이 복잡한 연산을 속셈으로 금방 정답을 맞추고 책 내용도 기억합니다. 난 뭐지에서 계산식이 용화자면처럼 막 떠오릅니다. 뭐지에서 계산이 저절로 막 됩니다. 네, 그냥 계산을 하라고 해도 짧은 시간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대단하네요. 예, 도레미파솔라시 7음계에 숫자를 붙이고 음의 오르내림에 따라 더하거나 빼는 연산을 태용 어린이 시작해보자요. 들려주는 음만 듣고 계산하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절대음감을 가지고 정확한 총음을 해야 하고 음을 듣는 순간에 즉각 숫자로 절환해야 합니다. 또
오르고 내리는 음들을 더하기와 돌기로 연속 계산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이진수를 한 번에 450개나 기억하는 아이,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면 그 선율을 이용해 곧바로 작곡하는 아이, 또 뛰어나게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도 소개됐습니다. 북한도 영재 교육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음악과 미술 등 예술 분야 영재를 꾸준히 육성해 왔는데요. 3살, 4살의 천성의 싹을 가진 이런 어린이들을 적극 찾아서 개발시켜줄 때 그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어린이들로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재 교육이 엘리트 계층으로 편입되는 역할을 하기도 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재 교육의 기회가 일부 특권층에게만 주어진다는 분석도 있고 재능을 펼치기보다 체제 선전 도구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로는 과학기술 영재 교육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대회가 5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분야 목표가 엄청나게 미달됐다면서 실패를 인정했는데요. 네, 이번 8차 당대회를 열기까지 내부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계획을 내놓기 위해서 상당히 꼼꼼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밝히기도 했죠. 네, 특히 대외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한 만큼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조체 110 2021년 1월 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됐습니다. 행사장인 4.25 문화회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로 복도가 가득 찼습니다. 벽면에는 다양한 모습의 김정은 위원장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흰색 군복에 원수 계급장을 단 이 사진은 처음 공개된 겁니다.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당 제8차 대회가 진행될 4.25 문화회관에 도착하셨습니다. 참가자와 방청객을 합쳐 모두 7,000명. 5년 전 7차 당대회 때보다 2,000명이나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때마침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은 대외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대외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적 방향과 정책적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국방력 강화를 언급하긴 했지만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와는 달리 핵무력이나 로켓 발사에 대한 직접 언급은 자제했고 당대회에 참가한 대표자 가운데 군인 수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장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도발적인 무력 시위를 택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핵실험이나 ICBM 발사와 같은 그런 능력들을 북한이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외교적으로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어떤 패를 먼저 들이대는가에 따라서 북한의 입장들은 나올 수 있다. 대미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우방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급 인사를 통해서 당대회 내지는 정치 행사의 내용들을 서로 전달하는 그런 일련의 당대당 외교를 지속해 왔습니다.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전략적 제휴나 연대 이것까지 포괄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대관계 의지를 아마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남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 문제를 고찰하였으며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1년 넘게 이어진 경색 분위기가 조금은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 간이 서로 뭔가를 모색할 수 있는 그리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서로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분위기는 상당히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등의 여건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숙제입니다.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성과 달성 실패를 인정하면서 이제는 잘못을 감추지 말고 낱낱이 찾아 진단하고 개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당대회 계획을 발표한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비상설 중앙검열위원회를 각도 현장에 파견해 모든 문제를 진단, 파악하도록 준비했다는 겁니다. 태공한 것은 무엇인가? 실리적으로 한 것은 무엇이고 형식적으로 한 것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당적 지도에서의 결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진상을 빠개놓고 투시하였습니다. 저변에서부터 여론을 모아서 실제 의제를 만들고 거기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8차 당대회 성사를 해냈다. 결국 김정은 체제가 아주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아주 열린 자세로 이번 당대회에 임했고, 이를 통해 그동안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던 금속, 화학, 전력, 석탄기계 등 기간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통신, 건설, 도시경영 등의 분야에서 혁신과 발전을, 농업, 경공업, 수산업 등 민생 분야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외부의 탓만으로 돌리고 경제 문제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내부의 문제를 통해서 지금 외부에 조성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좀 타개하겠다라는.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조직 개편과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사, 특히 세대 교체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로 집권 10년 차, 어제 생일을 맞으며 30대 후반으로 접어드는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낡은 생각과 방식, 시스템을 싹 다 뜯어고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이 구상은 이달 말 최고인민회의와 각 분야 총궐기대회 등을 거치면서 본격 실행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혁신 구상 앞길에는 핵 문제와 대북 제재, 자금 등 경제적 자원 부족, 권위적인 통제 시스템 등 어려운 난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행사가 있죠. 네, 그렇죠. 바로 졸업식이죠.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졸업 시즌이 시작될 텐데요. 네, 그런데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한 대안학교는 며칠 전에 졸업식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특별한 졸업 작품도 전시했다는데요. 이상현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 인사동에선 새밑을 맞아 좀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학력 인정을 최초로 받은 탈북 청소년 교육기관 여명학교를 후원하기 위해 서울대 미대동창회가 마련한 자선 전시회로 100여 개의 미술 작품들이 전시장을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가장 좀 소외받고 문화적으로 힘든 데가 어딘가 하다가 저희가 그 탈북자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작품들 사이로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벽화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명학교 건물을 중심으로 남산타워와 팔각정, 백화점, 아파트 등 학교 주변의 건물들이 듬성듬성 그려져 있는데요. 서울대 미대 출신 전문 화가의 도움으로 석회 벽화, 프레스코 기법을 이용해 여명학교 학생 18명이 2달간의 공동 작업을 통해 탄생시킨 작품입니다. 이 프레스코 기법은 일반 작가들도 쉽게 접하지 못하는 특이한 기법인데다가 여명학교 학생들이 또 이제 고구려 벽화의 그런 어떤 승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지도를 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미술 체험을 해보지 못한 북한 출신 학생들이어서 그림 곳곳에 초보적인 솜씨가 드러나긴 했지만 졸업식을 앞두고 작품 작업에 참여한 여명학교 3학년생들에겐 특히 뜻깊은 졸업 작품이 됐습니다. 전시회가 있은 지 2주일이 흐른 지난 화요일, 서울 남산자락에 자리 잡은 여명학교를 찾았습니다. 잠시 후 이곳 여명학교에선 17번째 졸업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졸업식은 좀 특별하게 이루어진다는데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올해 졸업생은 모두 32명. 하지만 비좁은 졸업식장엔 졸업생 5명과 학교 관계자들만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집합 인원을 최소화한 것으로 나머지 졸업생들은 각자의 교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졸업식에 참석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래도 빛나는 졸업장을 받는 순간만큼은 모니터가 대신할 수 없는 법. 졸업생 대부분이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성공한 만큼 하나하나 호명될 때마다 졸업식장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라고 여명의 댄싱 퀸이자 성적 퀸입니다. 키다리 아저씨죠. 키가 조인성이랑 똑같다고 합니다. 졸업 소감을 밝히는 시간. 한마디 한마디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은 멀게만 느껴지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이 된다고 저는 상상조차 못 해보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고 사랑받는 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에 고향인 북한을 떠났고 대부분 부모나 가족이 아직 북한에 있는 학생들. 언어와 문화, 환경이 달라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주변 도움이 절실했던 학생들인 만큼 유독 북받쳐 오르는 감정은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2018년 입학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물에 지난 1년간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선생님들의 눈시울도 뜨거워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학년 2반 담임 전형국입니다. 제가 코로나19로 우여곡절 많았던 한 해였던 만큼 그간의 감정들을 표현한 선생님의 자작시. 그 시간은 그래서 찡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생들과 처음 한 명씩 통화했던 그 시간, 학교가 아닌 랜선으로 얼굴을 처음 본 그 시간, 그 시간을 저는 기억합니다. 코로나로 멈춰버린 듯한 1년의 그 시간, 마스크로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고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밥 한 끼조차 할 수 없었던 잔인했던 그 시간. IT 전문가가 되어 다시 만날 그 시간, 여행 가이드가 되어 다시 만날 그 시간, 함께 꿈을 그렸던 그 시간, 그 시간이 다시 오기를 저는 기다립니다. 함께하는 뭔가 같이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게 아무래도 좀 많이 아쉬움이 남고 학생들한테 좀 많이 미안한 마음도 있는 것들이 저한테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유독 올해가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올해는 특별히. 정년 퇴임을 한 달여 앞둔 교장 선생님은 10년 가까이 외쳐온 기적, 미라클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것도 미러클인데 그 미러클이 미래의 미러클로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미러클이라는 부호를 만들었는데 저와 함께 어쩌면 마지막 힘차게 한번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미러클! 미러클! 지난 16년간 33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여명학교는 이번에 17번째 졸업생, 통일시대의 자양분이 될 32명의 청년들을 우리 사회에 내놓게 됐습니다. 자리를 잘못 잡으면 사회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런 학생들인데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학생으로 이렇게 키운다는 것이 큰 어떤 역할이 아닌가 싶고 대학으로, 군대로, 회사로 이제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이 탈북 청소년들은 통일 이후 남북의 연결고리로서 통합 과정에서의 전문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게 성장해 나갈 것이며 이들로 인해 통일 한반도의 미라클은 한층 더 또렷하게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지난주에 코로나19 백신 이야기 나눴는데요. 많은 분들 올해 소망이 코로나가 종식돼서 마스크를 벗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새해마다 세우는 단골 계획이 있죠. 바로 금연인데요. 네, 다이어트와 함께 작심삼일 단골 메뉴죠. 그런데 북한도 최근 강화된 이 금연법을 제정했는데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저는 새해 다짐 중에 하나가 체력이 점점 너무 떨어져서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좀 홈트라고 집에서 뭐 유튜브 비디오를 보면서 운동 따라하는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그걸 꼭 좀 해보고 싶습니다. 시작하셨어요? 아직이요. 네. 조충희 씨는요? 저는 주로 많이 걷는 걸 계획으로 세웠어요. 두 분 다 운동, 뭐 건강을 위한 거네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가 금연이잖아요. 그렇죠. 조충희 씨는 금연 계획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글쎄요. 그때 이건 조금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저는 그 심정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네, 북한 특히 남성들 담배 많이 피우죠. 네, 북한 남자들 담배 정말 많이 피웁니다. 뭐 어디서나 또 자유롭게 흡연이 가능하거든요. 아마 담배 피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천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는 북한도 더 이상 흡연자의 천국이 아니랍니다. 금연법 소식 들으셨죠? 저도 이제 뉴스 접하고 좀 이제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북한 남자들도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나갔구나. 네, 이 조충희 씨를 안타깝게 한 그 북한의 금연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금연법을 전원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4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금연법을 채택한 이후에 북한 대외 선전 매체에서는 여러 장에 걸쳐서 이 금연법을 소개했는데요. 네, 이번에 채택된 금연법은 북한 주민은 물론이고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대부분의 공공장소를 흡연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금연 마크도 붙여서 통제한다. 담배 판매 광고나 선전도 안 된다. 뭐 다양한 규제가 담겨 있고요. 조선중앙TV에서는 금연 캠페인 같은 방송도 내보냈습니다. 흡연자들이 약 50%가 폐암을 비롯한 암성 질병, 심근경색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금연법이 북한에서 지금 처음 채택된 건 아니죠? 사실 2005년도에 담배 통제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최근까지도 한 4번이나 개정을 하면서 그 내용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네. 규제도 강화하고 처벌에 대해서도 훨씬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북한이 다시 금연법을 강화한 이유는 뭘까요? 코로나19의 영향이 좀 저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흡연이 코로나19의 중증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북한에서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금연법을 새로 제정한 것 같습니다. 네. 조충희 씨가 흡연자들의 천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은 장소 불문하고 어디에서나 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2011년도에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거든요. 네. 박사님께서 2005년에 흡연법 제정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땐 뭐 흡연 그렇게 통제를 안 했고요. 네. 지하철이나 기차, 식당 뭐 마음대로 담배 다 폈거든요. 북한의 그 재미나는 영화가 이제 추석날의 이순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담배를 엄청 좋아하는 주인공이 농촌의 추석날에 처갓집 갔다가 그 장인이 덮어주는 비단 이불 담뱃불로 다 이제 태우고. 이거 언제 이렇게 됐어? 묘지에 올라가서 담배꽁초 잘못 던져서 볼초를 이제 불로 다 태우는 이제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담배 피우는 게 건강에도 안 좋고 사회적으로 그렇다는 거는 이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비교적 자유롭게 담배를 피웠습니다. 맞아요. 저도 기억에 나는 게 96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국제선 비행기를 타봤거든요. 네. 그런데 흡연석이 있었어요. 그 비행기 안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점점 문화가 바뀌면서 규제도 많아지고 금연하는 문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어쨌든 담배를 좀 줄이고 삼가는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생겨서 맞아요. 북한도 점차 이러한 법들과 규제들이 이제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도 이 금연법이 올해부터 좀 강화된 만큼 이제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흡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된 걸까요?
금연법 제정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떡하니 담배를 들고 나타났잖아요. 네, 이 영상을 두고 김 위원장이 과연 담배를 폈을까 아니면 들기만 했을까 온갖 추측이 오고 가기도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어쨌든 법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담배를 끊으면 북한에도 이제 금연 문화가 정착하는데 상당한 정도로 이제 활기를 띨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참 금연이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이제 2000년대 초에 김정일 위원장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흡연자와 음치 그리고 컴맹까지 21세기의 3대 바보로 꼽았군요. 담배를 멀리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하고 금방 다시 이제 줄담배로 이제 이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금연법으로 좀 이 금연을 지켜줬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법의 어떤 효과가 얼마나 많이 대중들에게도 주민들에게도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담배를 끊는 게 정말 그렇게나 어려운 건가 싶기도 조충희 씨는 하거든요. 어떤가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네. 저희야 그렇다 치지만 새해가 되면 가족들한테 그 금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지 않으시는지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네, 어떠신지요? 북한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집사람한테 뭐 그런 잔소리는 안 듣고 삽니다. 요즘에는 이 북한 아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요만한 담배 요거 하나 세대에 못 끊는단 말입니까? 자직적으로도 터치하고 이 담배와 관련해서 투쟁을 벌려서 이 남자들 담배 안 피우게끔 좀 된 바람을 일으켜야지만이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조충희 씨 표정이 좀 안 좋으신데요. 예, 그 인터뷰 대상자를 좀 세게 잘 골랐네요. 저 정도로 저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머리 아프게 생겼는데. 네, 흡연자 남편을 둔 아내 반응은 남북이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금연 문화가 정착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한때는 담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적도 있었는데요. 조충희 씨 그때가 남한에 계실 때인가요? 예, 제가 있었죠. 사실 저도 이거 이렇게 비싼 담배 이거 피우는 거 아니다. 하고 이제 그 북한식으로 계산을 해요. 저희 집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4,500원이면 한 4달러 정도 되는데 북한에서 4달러면 쌀 8kg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산해서 당신 하루에 쌀 8kg씩 먹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섬찟섬찟하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좀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에서는 담배 가격이 어때요? 좀 싼 편인가요? 담배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담배 잎을 그대로 말려가지고 비벼서 이제 말아 피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급 이제 그 수입산 담배까지 다 있거든요. 고급 담배는 쌀 한 4kg, 5kg 뭐 이렇게 이제 가격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담배 종류도 여러 가지고 북한에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담배가 뇌물로도 인기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담배 한 버루.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막대기라고 하거든요. 한 막대기를 여행주명서 뗄 때 뭐 단속돼서 이제 그 보안원 한 대, 그리고 좀 풀려나려고 할 때도 담배 한 막대기. 그러니까 담배를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뇌물의 수위가 결정되는 특히 이제 수입 담배를 그 뇌물로 많이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이 수입 담배 피면은 큰일 난다면서요. 김정은 위원장이 2014년에 그 수입 담배를 금지하는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여러 좋은 담배들이 많은데 애국심도 없이 왜 외국 담배를 피느냐라고 해서 수입 담배는 금지하는 그런 금지령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유튜브 방송 준비하다가 좀 알아봤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산 담배를 피는 것 같아요. 네. 과연 김 위원장이 금연을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두 분도 금연이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자발적 결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적인 도움을 주면은 조금 더 담배를 끊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또 담배를 끊고 나면은 뭐 돈도 주고 하잖아요. 북한은 어떤가요? 그런
도움이 있나요? 북한도 금연보급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제품 같은 것들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또 금연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여기 처음 와서 금연 문화 보고 진짜 많이 놀랐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싫었어요. 식당 가도 담배 못 피우고 밥 먹다 중간에 일어나서 밖에 나와서 피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눈치가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정착되려면 아직도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북한 남성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자면 진짜 많은 이제 노력들, 통제들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에서 오신 특히 남성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술도 굉장히 독주를 좋아하는 편이고 담배도 아주 독한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좀 담배를 많이 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좀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딱히 다른 오락거리가 없으니까 이런 술이나 담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새해에는 조금 남이나 북이나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서 좀 금연도 할 수 있고 좀 더 건강한 생활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에 있으나 마나 하던 금연법이 이젠 좀 실효성이 생겨서 흡연자들, 주로 북한 남성들이 건강도 지키고 아내들에게 이제는 잔소리도 좀 덜 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금연 계획 세우신 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끊을 수 있다면 끊는 게 좋을 텐데요. 조충희 씨 어떠십니까? 저는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쪼록 새해 건강 잘 지키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날씬하다?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뜻 이런 거 아닐까요? 영리하다? 깔끔하다? 아쉽다? 까리하다? 북한말 세리세리하다는 알쏭달쏭하거나 흐릿하다라는 뜻입니다. 알쏭달쏭하거나 흐릿한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 세리세리와 하다가 결합된 말로 주로 기억이 세리세리하다와 같은 표현으로 쓰입니다. 연약하거나 늘씬한 그런 느낌 아닐까 했는데 세리세리하다를 들었을 때 약간 강한 느낌이 들어서 센치하다? 살짝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동장군이 기세를 올리면서 최강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너무 춥죠? 네, 너무 추워요. 네, 이런 강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빙판길 사고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장기간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면역력 떨어지지 않게 위생 관리도 신경 쓰시고요. 통일전망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